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들이 현재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지정학적인 폭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4월 24일 금요일 장중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를 보자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시장의 자본이 주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한국 증시에서 살짝쿵 탈출을 감행하고 있어요. 아주 살짝. 일단 비차익 매도 폭탄이 아직 장중이긴 하지만은 약 마이너스 1.5조 정도 나왔죠. 이번 주 펌핑과 덤핑의 완성인 게 4월 21일 화요일에 세력을 1.23조 원 펌핑을 하면서 지수를 코스피 200 선물 960선유로 강제 견인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훨씬 큰 1.5조 원을 하루 만에 던졌어요. 유기적인 패턴인 게 4월 17일 금요일에도 약 2조 원 가까이 매도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마다 조 단위의 자금을 회수하는 주간 패턴 굉장히 꾸준해요. 계속 금요일만 되면은 외국계 거대 자본이 주말 사이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전쟁 확전 뉴스에 노출되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신규 자금을 펌핑한다기보다는 기존 자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단타, 엑시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약 967 정도, 목요일 대비 1%도 안 되게 일단 하락에 그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1.5조 원 던지고 있죠. 이렇게 던지는데도 1%도 안 빠졌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 아침 리포트를 믿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일단은 포모는 싫어하시면서 엇박자로 받아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의 그림은 다시 시장의 피카소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주 이들은 이번 주 정산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와꾸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슈퍼 반도체주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에서라도 물을 타야 되느냐,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한국 반도체의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자면 한국 반도체의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체온계예요. 그런데 겉은 뜨거운데 혹시나 속은 식고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숫자들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3월 1일에서 10일 일평균 수출이 33억 달러, 반도체가 11.7억 달러, 4월 1일에서 10일은 일평균 수출액이 29.7억 달러, 반도체는 약 10.1억 달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증가율? 잠깐만 그건 밀어놓고 절대 금액이 줄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덜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아니 반도체가 153% 증가라며? 맞아요. 근데 이게 착시예요. 일단은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는 거고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했다는 거죠. 이걸 번역해보면은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더 잘 팔렸죠. 그런데 바로 직전 달보다는 덜 팔렸다. 왜냐? 작년 4월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가율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가율은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숫자죠. 하지만 절대 금액은 다르죠. 현재의 진짜 수요, 이게 줄었다는 것은 혹시나 속도가 꺾이고 있나? 즉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이 혹시나 바뀌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초기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뒤통수를 후드려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분기 말 3월 물량을 몰아치게 하죠. 4월 분기 초에 숨고르기를 합니다.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달랐을까? 조업일 수가 더 많았는데도 일평균 금액이 감소한다. 즉 이건 단순 계절성보다 조금 더 무거운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반도체는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여기서 판이 바뀌죠. 범용 메모리는 가격이 흔들리고 수요 둔화의 조짐이 있다. HBM은 AI용 고성능 메모리죠.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며 수요가 폭발한다.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물량은 줄어도 돈은 되는 구조. 숫자로 찍어버리면 이거죠. HBM 비중이 30%까지 상승했고 서버 메모리 가격은 700달러에서 1000달러 예상이 돼요.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 싸게 많이 파는 시대는 끝났고 비싸게 골라 파는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 하나, 수출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돈은 어디로 흐르냐? 중국과 대만입니다. 대중국 약 64% 상승, 대만도 64% 상승, 미국은 24% 상승.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죠. 신규 AI 공급망 중심으로 이 수요가 재편 중인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 지점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정리해보자면은 호황의 끝이냐 침체 시작이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최고 호황 속의 숨고르기 구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숫자는 아직 좋은데 체감도 아직 뜨거운데, 그런데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피크 직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꺾였다기보다는 수요의 질이 일단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파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은 이 위치에선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이죠. 근데 하지만 속도는 줄고 있어요. 이게 초기 신호탄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월 이 수치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의 주주라면 주가의 꼭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반도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시 데이터의 교차점을 고민해봐야 되는데, 즉 반도체 업장에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가져가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재 반도체 생태계는 한국은 만들고 대만은 완성하고 미국은 돈을 쓸어 담는다. 즉 우리는 심장을 만들고 대만은 몸을 붙이며 미국은 왕이 되는 거죠. AI 반도체는 이렇게 태어나요. 한국에서는 HBM 메모리 생산을 하죠. 대만에서는 TSMC가 코어스 패키징 조립이라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GPU를 완성합니다. 이제 전 세계 판매를 하죠. 최고 마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한국은 부품을 공급하고 대만은 완성 공정을 제공하며 미국은 최종 제품 플러스 가격 결정권을 가져간다. 즉 돈의 흐름, 누가 진짜 돈을 버냐 본다면, 같은 한 개의 AI칩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은 HBM을 공급하죠. 맞아요. 돈을 법니다. 그런데 대만 TSMC에서 야 우리 기술 없으면 조립 안 되잖아. 공임을 엄청 챙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GPU를 완성해서 가격을
지배해버리죠. 결론은 마진의 피라미드. 한국은 돈을 번다. 대만은 더 효율적으로 번다. 미국은 어마무지하게 번다. 여기서 핵심 한방이 왜 대만이 중요한 지표냐. 이제 한국 수출을 볼 때 미국이 아니라 대만을 봐야 되는데, 왜냐면 한국, 대만은 중간 단계, 대만, 미국은 최종 단계. 즉 대만 수출은 AI 수요의 선행 신호라는 거죠.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만약에 대만에서 패키징 라인이 꽉 찼는데요. 더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한국 HBM은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급망의 목줄을 대만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래요. 대만양 수출 역대급으로 증가했죠.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시에 의존도 폭발. 이걸 번역하면 잘 팔리고 있다. 그런데 대만에 더 묶이고 있다. 왜 이게 더 뼈 아프냐면 주도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조는 딱 이거죠. 설계는 미국, 즉 룰을 만든다. 패키징은 대만, 완성권을 가져가죠. 메모리는 한국. 필수지만 뒤로 갈수록 대체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를 해요. 우리는 중요하지만 지금이나 뒤에 가서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제주는 한국이, 돈은 대만과 미국이. 조롱 섞인 말 같지만은 데이터로 증명되는 구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AI 수요가 꺾이면 위험하다.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패키징 병목. 왜냐면 수요가 있어도 못 팔아요. 생산해도 못 나갑니다. 이건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인 거죠. 그래서 삼성의 움직임이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삼성의 턴키 전략. 이게 뭐냐?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플러스 패키징 우리가 다 할게. 한 줄 번역하면은 대만 안 거칠게요 앞으로.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판이 뒤집히죠. 지금은 한국과 대만과 미국. 그런데 이게 바뀌면 한국에서 미국 직행, 즉 부가가치 직통 라인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위치는 딱 여기에요. 한국은 기술이 있어요. 대만이 병목을 장악합니다. 미국이 가격을 지배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품 강국에서 플랫폼 강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지금 이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마지막을 잡느냐. 지금까지 한국은 잘 만드는 나라였다면 앞으로는 끝까지 가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승부는 대만을 뛰어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대만 TSMC의 초롱성이 코어스 때문인데 코어스가 뭐냐? 이게 판을 쥐고 있어요. 현장 느낌으로 딱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AI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뇌인 GPU는 엔비디아가, 기억 HBM은 삼성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 둘을 그냥 붙이면 끝? 절대 아니죠. 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살려서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TSMC의 코어스. 이게 뭐냐면은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 얇은 선으로 GPU와 HBM을 연결하고 열 터지는 걸 막고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AI칩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문제는 이걸 거의 TSMC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현실이 한국이 HBM을 만들면 핵심 부품이죠. 대만이 붙여요. 완성되죠. 미국이 가져다 팝니다. 돈을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붙이는 놈이 속도를 결정한다. TSMC가 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라인 꽉 찼어요. 방 빼세요. 그 순간 엔비디아는 칩을 못 만들고 한국은 HBM을 못 팔아요. AI 공급망이 멈춥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목줄이 잡힌 구조죠. 그래서 삼성이 한마디 하죠. 야, 내가 다 할게. 한 줄로 정리하면은 TSMC 거치지 말고 우리 공장에서 다 끝내버려. 삼성이 꺼낸 카드는 메모리, HBM, GPU 생산, 파운드리, 패키징, 아이큐브, 세인트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원스톱 공장이에요. 그냥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을 통째로 먹겠다는 선언입니다. 재밌게도 반대로 하이닉스는 다르게 가죠. 우린 HBM 세계 1등만 할게. 나머지는 최고랑 손잡자. 그래서 나온 전략이 TSMC랑 협업, HBM4 설계부터 같이 간다. 이건 뭐냐면 삼성은 혼자서 다 해먹겠다. 하이닉스는 최강자끼리 팀을 짜겠다. 완전히 다른 게임 방식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프라 차이가 있죠. 삼성은 공장이 다 있습니다. 풀스택이 다 있죠. 하이닉스는 메모리 장인이에요. 단일 포지션이죠. 선택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TSMC 코어스의 난이도. 이건 그냥 조립이 아니에요. 열을 못 잡으면 칩이 터집니다. 그리고 수만 개를 미세 연결해야 돼요. 10년 노하우가 또 녹아 있습니다. TSMC는 이미 완성된 레시피가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식당을 열어서 3스타인 링글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엔비디아가 입장하죠. 삼성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칩도 만들고 폰도 만들고 하이닉스는 순수 공급자.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하냐? 이 고민이 실제 계약을 좌지우지하죠. 지금 이 판의 본질은 한국은 기술이 최고인데 흐름은 남이 컨트롤한다. 그래서 삼성은 판을 뒤집으려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 판에서 이기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봐야 할 건 딱 하나. 삼성이 엔비디아 턴키 수주를 따느냐. 이게 나오면 TSMC 독점이 깨지죠. 한국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공급망 구조가 뒤집히죠. 못 따내면 지금 구조 그대로 간다. 한국은 계속 부품 최강자에 머문다. 반도체 시장은 이런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 조립 버튼을 누르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버튼은 대만이 쥐고 있었죠. 앞으로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코스피와 연동되어서 7천, 8천, 9천 만을 어떻게 가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7천, 8천, 9천 만을 가기 이전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연결을 안 하는 부분이 있죠. 호르무즈 전쟁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반도체가 이 호르무즈 이야기와 하나로 융합이 돼요. 즉 호르무즈에서 AI에서 반도체로 보이지 않는 도미노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왜 이상하냐면 반도체는 사상 최고로 찍고 있죠.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출 지표도 아까 살짝 미심쩍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바닥에서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한 번에 연결해보면은 이미 호르무즈 협이 막히면은 단순 유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연결을 안 하는 포인트가 바로 네온가스.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반도체는 네온가스가 없으면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생산의 70%가 우크라이나 플러스 중동.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터졌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네온 가격이 폭등을 해서 반도체 원가 상승이 되어 공급 쇼크가 있었죠. 지금 만약 호르무즈 충격까지 겹치면 에너지 플러스 소재 동시 타격. 이건 그냥 비용 상승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도 직관적으로 파보자.
해보자면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죠. 평택 공장 하나가 도시급 전력을 사용합니다. 전기료는 곧 생산 원가죠. 그래서 흐름은 호르무즈 충격이 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으로, 반도체 생산비의 상승으로.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 AI는 어디서 돌아가나?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이걸 돌리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전기를 미친 듯이 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죠. 유가 상승이 데이터 센터 전력비를 폭증시키고 AI 투자 부담 증가를 시키며 투자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GPU 주문이 감소하게 되죠. HBM 주문도 감소됩니다. 한국 반도체에 타격이 오죠. 여기까지가 보이지 않는 도미노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숫자 하나가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미시간 소비자 심리, 1980년대 오일 쇼크, 2008년대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지금 2026년 역사적 저점급.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돼요. 기업 실적이 악화되죠. 투자가 축소됩니다. AI 투자가 감소하죠.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취소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 AI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낙관론은 혁명이 시작됐다. 생산성이 폭발한다. 인터넷급 변화가 오고 있다. 클로드 써봤느냐? 페이로는 돈 못 벌고 있잖아. 엔트로피 정도뿐 아니야? 포머 투자다. 닷컴 버블을 닮았다. 여기에 호르무즈가 붙으면은 투자를 줄일 명분이 곧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조적인 약점을 본다면 지금 이 5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죠.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35%, 호르무즈 에너지 의존도가 70%, 대만의 패키징을 모두 의존, AI 투자도 미국에 의존, 중동에 대한 외교 영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건 하나만 터져도 위험한데 지금은 동시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치는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지정학, 에너지, AI 거품이 동시에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반이 먼저 흔들리고 있으며 그 위에서 주가가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AI가 꺼지고 에너지가 막히고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한국 반도체는 어디에 설 것인가?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도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금이 가고 있는 지반 위에서 대표 반도체 대장주들의 수급 쏠림과 주가 향방은 계속해서 스마트머니가 재미있게 요리를 하고 있죠.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더불어 하나의 기술 지표로도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의 지난 수개월간 수급 흐름을 지켜보자면 19만원대에서 33만원대까지 급격한 레벨업을 달성한 후에 현재는 고가권 박스권에서 27만원, 30만원 이 사이 치열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4월 초에서 4월 23일, 26년 들어서 한미 반도체의 제3기 수급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평단가가 형성이 됐죠. 24만원대까지 밀었던 주가를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다시 29만원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은 30만원 저항선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던지며 상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트롤러인 외국인의 평단가는 대략 한 26만원에서 27만원 사이, 2월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물량과 3월 고점에서 수익 실현한 물량이 섞여 있죠. 최근 4월 21일 29만원대에서 412억 원을 샀는데 바로 다음 날인 22일, 23일에 446억 원을 되팔았어요. 평단가를 26만원 중반대에 맞춰놓고 30만원 근처에서는 철저하게 현금화하겠다는 기계적인 대응이죠. 서포터인 기관기 입장에서는 평단가가 약 26만 5천원에서 28만원 사이, 기관은 외국인보다 단가가 높아요. 특히 금융투자는 27만원, 29만원에서 공격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또 연기금이 4월 들어 거의 매일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평단가를 28만원대로 높이고 있죠. 이는 현 시점에서는 28만원을 하나의 바닥으로 확정 짓겠다는 소심한 의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기적으로 이걸 봤을 때 수급의 로직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가? 개인분들이 포기하고 외국인이 본전 방어를 위해 돈을 쓸 때 다시 올라가겠죠. 현재 수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규환이죠. 4월 22일, 23일 이틀간 400억 원 가까이 순 매수하셨어요. 굳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배를 끌고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약 27만원대 중반까지는 살짝 더 주가를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29만원대에서 산 개인분들이 또 속았다. 손절매를 던지는 구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26만원, 27만원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이 하루 400억 이상의 순매수를 3거리 연속 보여준다. 그게 35만원을 향한 만약 지정학적인 불안이 엄습해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35만원을 향한 2차 랠리의 확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현재 재미있게도 한국 반도체 업황의 현실과 더불어서 성장의 가치와 차익의 욕구가 충돌하는 정체기에 있어요. 지금 29만원대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외국인의 평단가 대비 10% 이상 비싸게 사는 거죠. 날 두고 떠나버려도 철저하게 27만원대 이하의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즉 연기금이 28만원을 방어하고 외국인이 30만원을 막고 있죠. 27만원 근처에서 외국인이 다시 입을 벌리는 날이 온다. 그때가 마음 편하게 한미 반도체 배에 올라탈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